이렇게 확 나빠질 줄은 제가 솔직히 저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아이 가슴이 부서지라고 계속 심폐소생하는 광경을 보고 내려오라. 내 아이가 너무 아프다. 내려오라. 2022년 11월 서울 화곡동의 한 산부인과 30대 산모가 아이를 낳고 숨졌습니다. 당시 36살 조은서 씨입니다. JTBC는 화곡동 30대 산모 사망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지금 사인이 과다 출혈이잖아. 출산 당시에 피를 왜 그렇게 많이 흘렸는지, 제때 수혈이 안 된 건지, 대학병원에 빨리 못 갔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조 씨는 오전 10시 23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의식을 잃고 뒤늦게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상황이 기록된 음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산모가 피를 많이 흘렸는데 대학병원에 빨리 갈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 정도 다니는 병원이니까 그 정도면 이제 가깝고 이러니까 금방 연락이 될 줄 알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못 받겠다 그러면서 다른 병원을 가는 게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서울도 안 되고 이제 목동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 쪽으로 빨리 구해서 지금 피를 얼마나 흘릴지 몰랐다는 대화도 오갔습니다. 이렇게 확 나빠질 줄은 제가 솔직히 저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돼서 보시면 알겠지만 피를 양쪽 달고 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양이 더 많았던 거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때 출혈 당시에 그런 설명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의뢰해야 될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사실. 병원 설득 끝에 당시 갑작스러운 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급작스러운 출혈.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지혈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그 시점에서부터 후송하기까지 시간이 솔직히 길지는 않았어요. 취재 결과 조 씨는 출산 직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난 12시 15분 의료진은 조 씨를 대학병원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출혈부터 대학병원 이송 결정까지 1시간 45분. 병원은 이때 수혈과 지혈이 제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출혈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후 조 씨가 대학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난 12시 32분. 응급실에서 자궁까지 드러내 출혈을 막으려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 씨는 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던 걸까? 국가수 부검 결과 조 씨의 사인은 태반 유착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태반 유착은 출산 후 자궁과 태반의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검찰에선 의사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주치의를 불기소했어. 보통 의료사고는 수사기관이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거든. 감정 결과를 확인해봐야겠어. 검찰은 전문기관 감정서상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제왕절개술의 과정과 문제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럼 의료진이 태반 유착 가능성을 미리 알 수는 없었을까? 병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봤습니다. 의료진은 제왕절개술 시행 전까지 태반 유착이 있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반 유착은 산전 진단이 매우 어렵고 분만 시 또는 수술 당시에 진단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다 숨졌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유족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벌써 1년 2개월쯤 지났다. 한 30대 여성이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어. 곧 유족을 만날 거야. 아버지는 1985년 여름이 떠오릅니다. 딸이 태어난 해입니다. 사흘이 지났다. 애기한테서는 아무런 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간간히 기침과 함께 재채기를 하는 것 외에는 큰 이상은 없는 것 같다.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눈썹과 콧대가 조금 올라서는 것 같더니 오늘은 입과 볼의 윤곽이 선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딸의 모습에서 신비한 감정마저 느끼게 한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아이 태명은 있었어요? 네, 태명은 행복이었어요. 아파트부터 해야 돼갖고 행복주택을 넣어갖고 행복이로 했었어요. 당첨됐는데 못 들어갔죠. 같이였으면 들어갔을 텐데. 그런 딸이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선생님 중환자실 들어가는 거 제가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선생님을 들여보내주면은 우리 딸아이 운명하셨다는 말밖에 못 들을 것 같은데 난 차마 그것은 못하겠다. 내 아이를 마지막으로 얼굴만 좀 볼 수 있게 좀 해달라.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아이 가슴이 부서지라고 계속 심폐소생하는 광경을 보고 그건 제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갖고 내려오라. 내 아이가 너무 아프다. 내려오라. 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제한테 딸한테 그랬죠. 새 아빠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정말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아빠를 절대 용서하지 마라. 병원은 JTBC에 산모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아쉽다고 알려왔습니다. 취재진은 담당 의사에게도 여러 번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산모가 당한 의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다시 수사해달라고 항고했습니다. 아버지, 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아버지 세상은 어떤 것 같으세요? 딸아이가 있을 때는 사실 그게 빛이었다는 걸 사실 제가 몰랐어요. 근데 딸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우리 딸아이와 밝음 속에 같이 살고 있었구나. 아, 근데 이제 그 반대죠.